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공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공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인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리고 공적인 삶은 어떤 삶을 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모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갖추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더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글, 공적인 삶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스승님 강의를 듣다 보면 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사적인 삶을 살 것인가, 동물처럼 그냥 살다 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왜 왔는가 등 많은 부분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 공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알량한 자존심과 주위의 이목에 신경 쓰다 보니 자꾸만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줏대가 세고 기운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언가 생산적이지 못한 것에 자존심을 부린다든지 옳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 또한 그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자존심을 놓아야 될 때입니다. 물론 자존심을 놓아야 한다고 해서 놓아지지는 않겠지만 자존심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나면 자존심은 저절로 놓아집니다.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극과 극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왕실과 왕실이라든지 아니면 수준이 비슷한 경제인 집안들이 서로가 뒤지지 않으려고 경쟁을 하면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인류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통하여 많이 접하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집안 자존심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고 정보를 받으면서 이러면 집안을 망칠 수도 있고 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고 부자들도 자존심을 부리며 싸움을 하면 결국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소탐 대시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식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서로의 자존심으로 결국 둘 다 죽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자존심을 버립니다. 자존심은 조금 살만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자존심 부리는 사람은 아직 먹고 살 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남에게 지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존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좀 많이 부리면 폭삭 망합니다. 갈수록 땅바닥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자존심은 부릴 때와 부리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데 어려울 때는 절대 자존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이 어려울 때 자존심을 부리면 점점 더 아파지지만 지극히 겸손하면 내 몸이 낫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사람도 자존심을 부리기보다는 지극히 겸손하면 내 노력에 따라서 경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자존심을 부리면 자꾸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었는데 그것을 바르게 쓰지 못할 때는 어려워지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바르게 쓴다면 이상적인 것을 크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존심은 언제 놓게 되느냐? 사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자존심을 놓지 못하지만 공적인 사람은 자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공, 사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과 사를 조금 구별을 해본다면 연예인이 공인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연예인은 공인이 맞습니다. 모든 연예인, 정치인, 교수 이런 분들은 다 공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공인 자리인 것이지 사람이 공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 이들은 공인이 되어야 마땅하고 공인으로 대우를 받으면 공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알아갑니다. 공인은 내 것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고집을 부리면서 내 논리를 남에게 주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공인은 만인이 이해하는 행동을 하고 만인에게 득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나 내 가족을 챙긴다든지 또는 내 종교나 학연과 지연을 따진다면 공인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세상에는 공인이 없겠네요 라고 물어볼 건데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공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공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별하게끔 세상이 운영되어 왔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서 살았던 것이지 공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선천시대라고 합니다. 선천시대는 후천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인류가 이때까지 진화, 발전해 온 것은 우리가 선천시대를 발전시켜 나온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정보들을 물려받아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들도 윤회를 하며 진화,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발전을 계속하느냐? 후천 시대를 열 때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고 바르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이 후천 시대는 2013년도부터 도래하고 이제 인본시대, 정법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시대부터는 예의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즉 이곳 해동 대한민국에서부터 공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공인이 되느냐?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공인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지식인을 만들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지식인들을 만드는 것이 집안의 최고 큰 수건 사업이었고, 우리 형제들은 지식인을 배출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 나라의 지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2차 대전 이후로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들 살았는데 그 우선 목표가 이 나라의 지식인을 배출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식 중에서 한 놈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고 나머지를 희생시키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형제들의 불만을 감수해 가면서도 결국은 지식인을 배출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지식인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배출된 지식인들이 오늘날 50대 안팎의 베이브 부머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의 공을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베이비 부머들이 지식인이 다 되었으니 이제는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데 지식만 딱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주지 않았고 다양한 경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식은 땅에서 힘을 얻지만 깨달음을 가지고 나면 하늘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깨달음을 갖고 나면 선 지식인이 되고 선 지식인이 되면 공인이 됩니다. 이렇듯 공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공인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하느냐?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로 공인이 탄생하는 것이고 지금 아날로그부터 이것을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인류의 구세주로 나서서 이때까지 풀지 못하던 숙제들을 하늘의 힘으로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동안 무식한 사람들이 주먹국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해가며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세상에 많은 모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 사회가 바르게 운용되지 못하고 그 결과 소외받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고 경제를 크게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해결하겠다고 노력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거두어주면서 챙겨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으로 보호하는 것이지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더 어렵지 않게 하려고 보호해주는 수준이지 아직까지 복지사회를 일으키는 패러다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식인들이 깨달아서 바른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운용하는데 최고의 바른 운용법을 생산하지 모순이 나올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임시 방편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나 쌀을 나누어 주면서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2차 대전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딱
2배가 늘었는데 어려운 복지수급자는 몇십 배가 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복지수급자가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 장사를 하다가 망한 사람, 소외받는 노인, 5만 분야의 근로자 등 소외계층이 수십 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지수급자를 배출만 시켰지 해결은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국민들은 거의 다 복지수급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들면 자식들과 떨어져 노인복지시설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자식만 바라보고 키우다가 시설에 가서 외롭게 죽을 날을 기다려야만 된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성장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며 고생한 노동자들도 지금 명예퇴직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을 해 가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주역들입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으면 즐거운 일을 맞이해야 하는데 지금 그 방법이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닥쳐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전부 다 몰려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딱 쓸 것만 주지 개인적으로 많은 혜택이 가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고 욕심을 내는 순간 빨리 밑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처리하느냐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들어올 돈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해야지 돈 벌려고 생각을 치우치게 되면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망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투자한 돈도 손해를 보지만 함께 투자한 시간도 몽땅 손해를 보고 떨어집니다. 앞으로 돈을 욕심내는 자에게는 절대 돈을 주지 않는 시대가 열립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할 때 돈을 가지게 했던 시절은 우리 윗세대들까지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윗세대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돈을 벌려면 당위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60대부터 70대 초반까지의 윗분들의 경제를 다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나 권한도 그분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경제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맞게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당위성이 있었느냐? 두 번 다시 내 가족들이 배고픈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고 두 번 다시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지 않게끔 하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신을 다하니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분들처럼 돈을 벌 수가 없다는 답이 딱 나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돈을 좀 벌어서 집을 사려고 한다든지 빌딩을 갖고 싶다든지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 어른들은 욕심을 낸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우리 가족들이 못 살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것을 겪지 않게 하려는 공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사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안팎의 지식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도 왜 돈을 벌게 해주지 않느냐. 이들은 젊었을 때 뭐라고 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은 사상과 이상을 논하고 국제사회를 더 알고자 했고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사보면서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돈 벌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돈을 벌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이상을 논하고 지식을 논하던 자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맏형들은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은 젊었을 때 문학을 논했지 자리를 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안 주었다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자연은 틀리게 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춘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서 지혜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열게 되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돈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신 패러다임을 열어 바른 세상을 만들어 갈 때 그 사업을 하려고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적인 삶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제가 녹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 곧 찾아뵙겠습니다.